자, 그럼 GPT 3.5와 GPT-4 요 두 가지의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날짜를 적어놨잖아요. 11월 18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챗GPT의 업데이트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요 날짜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준다. 요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는 더 많은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다. 일단 현재 GPT는 두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3.5이고요. 하나는 GPT-4입니다.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GPT 3.5는 한글로 3.5라고 있고 GPT-4는 GPT-4 이렇게 읽는 사람들보다는 GPT-4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글로 맞추려면 한글로 맞추지 왜 얘는 3.5고 얘는 4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도 대세를 따라 GPT 3.5는 3.5, GPT-4는 GPT-4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에서는 현재 두 가지 요금제를 제공해 줍니다. 프리 요금제가 있고요. 돈을 $20씩 내는 플러스 요금제를 제공해 줍니다. 프리 말 그대로 무료인데요. 무료는 3.5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앱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월 $20를 내는 챗GPT 플러스의 경우는 최신 GPT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GPT-4 터보가 있고요. 내년에 GPT-5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T-4를 기반으로 멀티모달, GPTs 플러그인 등등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플러스 모델부터 먼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 답변하고 간단하게 쓰실 분들 이런 분들은 GPT 3.5도 괜찮아요. 무료로 쓰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좋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챗GPT를 통해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을 한다. 특히나 창의력이 필요하거나 고급 추론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GPT-4를 사용해 주셔야 거기에 맞는 수준의 답변, 출력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신 데이터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챗GPT 3.5에 2022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출력해 달라고 하니 얘는 2022년 1월까지 데이터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데이터는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반면에 GPT-4는 2022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출력해 달라고 하니 이렇게 출력을 잘 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표 있죠? 다운표를 클릭을 하면 출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PT 3.5의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이 어렵지만 GPT-4의 경우는 웹브라우징 기능과 또 플러그인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화면처럼 브라우징 기능을 사용해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전세계 IT 뉴스 5개를 뽑아줘 라고 하니 이렇게 잘 뽑아주고 있죠. 실제 화면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채팅창에서 한번 볼게요. GPT 3.5에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너는 언제까지 학습을 했니? 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는 2021년 9월까지였는데 2022년 1월까지로 조금 학습 기간이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만은 2023년은 어떠냐고 물어보면 나는 2023년 상황을 몰라요 라고 답변이 안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GPT-4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너는 언제까지 데이터를 학습했니? 라고 물어보면 2023년 4월까지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최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이제 얘한테 최신 데이터를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을 알려줘. 요거는 최근 데이터죠. 그리고 얘가 영어로 자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로 알려달라고 요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29년 만에 우승했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여기 다운표 눌러 보면 이렇게 출처가 나오면서 팩트체크도 가능합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AI 관련 뉴스 5가지만 알려줘 라고 제가 요청을 하면 지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자꾸 영어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한국어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오픈AI CEO가 해임되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최신 정보들을 얻고 싶을 때는 챗GPT에서 그냥 별도의 설정 없이 물어보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챗GPT는 이 채팅창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통해서 지가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거든요. 방금 제가 이용한 기능은 브라우징 기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브라우징 기능을 내가 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지가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챗 GPT-4는 그냥 채팅창에 물어보면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과 결합해서 최신 데이터를 잘 안내해 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는 GPT 3.5와 GPT 4의 문맥의 이해도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GPT 3.5와 GPT 4는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글을 바로 입력해도 꽤 괜찮은 결과물을 뽑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오픈 AI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GPT 3.5 영어 버전이 70.1%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GPT-4의 영어가 85.5이고요. 그리고 GPT-4의 한국어가 77% 정도 됩니다. 물론 GPT-4의 영어가 좀 더 좋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77% 점수는 한글로 바로 입력을 하고 한글로 꽤 괜찮은 결과물을 뽑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전에 GPT 3.5의 70%보다는 훨씬 더 좋다. 즉 한글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GPT-4를 사용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요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경우는 한 6개월 전에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요. 한 자릿수 덧셈 뺄셈 관련돼서 허술형 수학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5개 중에 잘 맞는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는데 2번 한번 보시면 마트에서 사과를 7개 구매했는데 동생이 3개를 가져갔어요. 보통은 그럼 형은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요런 게 질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트에 남은 사과는 몇 개인가요?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4번 한번 볼까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친구들 중에 6명이 골키퍼로 활약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친구는 몇 명일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문장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뜻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3.5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질문을 이해 잘못해서 잘못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GPT 3.5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심했고요. 단순한 문장보다는 복잡한 문장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단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불완전한 답변을 출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GPT-4에 비해서 GPT 3.5의 이해도가 확실히 떨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DeepL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널 프롬프트를 DeepL에서 번역해서 이를 챗GPT에 넣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도가 높은 GPT-4를 사용하시는 것이 한글을 입력하고 출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챗GPT는 아마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답변을 해줄 것이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학습량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해주는 것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하니까 이런 문맥적인 문제들은 해결해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프롬프트를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인간도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맥적 이해도는 확실히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은 덜해질 건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GPT-4를 사용
사용하시는 것이 이런 문맥적 이해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해결책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GPT 3.5에서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사슴벌레 생에 대해서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에세이를 쓰려고 해 재미있고 구어체를 사용해 주며 이모지를 사용하고 마지막 부분에 감동적인 문구로 마무리해줘 라고 넣어보죠.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뭐 이 자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한국말이긴 한데 좀 그래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GPT-4에 동일한 질문을 그대로 붙여 넣어 볼게요. 자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게 3.5인데 첫 문장만 보면 어쩌면 우리는 작고 무해해 보이는 사슴벌레를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이 작은 벌레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희생을 하고 있다. 이모지로 보면 이런 느낌이지. 요까지만 읽을게요. 대략 요런 느낌이고요. GPT-4는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숲을 거닐 때 종종 무시해버리는 작은 생명체들이 있어. 그 중에서도 사슴벌레는 진정한 숨은 영웅이야. 이 작은 친구들의 생애는 희생이라는 강렬한 주제로 가득 차 있어. 어떻습니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을 감동적으로 해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요런 느낌보다는 작은 희생도 가장 큰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좀 더 감동적이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써봤을 때 GPT 3.5에 비해서 GPT-4가 출력하는 출력물이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내 질문에 대한 문맥적 이해도가 높으며 창의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딥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뭐냐면은 독일에서 만든 번역 사이트이고 일반적으로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와 다르게 전문 번역하신 분들의 글을 기반으로 학습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번역을 하는데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제가 동일한 질문을 복사해서 영어로 답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제가 챗 GPT의 GPT 3.5 버전 여기서 영어로 한번 물어볼게요. 답변이 엄청나게 잘 나오네요. 자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디벨에 붙여넣어 주면 네 어떻습니까?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질문은 GPT 3.5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질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GPT-4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부득이하게 난 GPT 3.5밖에 쓸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딥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글로 된 프롬프트를 번역하고 이를 챗 GPT에 붙여넣고 답변을 얻으면 이 답변을 복사해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는 뭐 요런 정도 사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GPT-4에서도 한글로 입력하지만 영어로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를 다시 한글로 바꾸고 요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런 걸 준비했습니다. 감자나라 AI의 GPTs 여기에 제가 여기 다양하게 채워 넣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요 중에 신나는 일상이라는 곳에 지니 프롬프트와 같은 영어 자동 번역기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동일한 질문을 넣게 되면 일단 이렇게 한글로 물어보고 이걸 영어로 번역해 주고 영어로 답변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걸 다시 한글로 번역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질문을 했지만 챗GPT한테 영어로 질문을 하고 영어로 답변을 받은 걸 자동으로 한글로 번역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물론 GPT-4의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지만 경우에 따라서 꼭 영어로 물어야 되는데 디벨 왔다 갔다 복잡하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챗 GPT의 3.5보다 GPT-4가 좋은 점은 바로 창의력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GPT 3.5에 비해서 GPT-4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요.
또 프롬프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참고로 GPT 3.5는 3000단어, 그리고 GPT-4는 25000단어,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GPT 터보,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시는 게 이 GPT 터보인데요. A4 용지로 약 300페이지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처리 양도 많고 더하여 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보다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결과를 출력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게 오픈 AI에서 발표한 사례인데요. 앤드류란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비고, 조안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비고, 한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고, 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30분 동안 미팅하려면 언제가 좋냐 라고 하면 앤드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비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간 시간을 낼 수 있어. 뭐 요런 것들을 추론할 수가 있는데, 알겠어, 데이터도 많이 처리할 수 있고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 그럼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제가 GPT 3.5에서 사슴벌레의 일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줘. 요렇게 단순한 질문들은 요렇게 답변을 잘 해줍니다. 뭐 약간 한국어가 외국 사람이 말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동일하게 GPT-4에서 질문을 하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답변이 나온 퀄리티는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더 챗 GPT-4가 심플하게 나왔다, 뭐 요런 정도 느낌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구어체로 유머있게 이모지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 볼게요. 저는 예를 바탕으로 질문을 했는데 요런 부분에서는 잘 못 알아먹고요. 자 제가 다시 리제너레이트를 해서 그래도 잘 못 알아먹네요. 그래서 위에 내용을 바꿔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GPT-4에서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GPT 3.5에서는 위의 내용이라는 문구를 뺐더니 잘 이해를 못했는데, GPT-4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위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잘 해줬고요.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정도가 GPT 3.5에 비해서는 GPT-4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뭐 예를 들면 냠냠 썩은 나무 맛있어 라던가,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던가, 나 나왔다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 몸 키워 먹고 싶어, 뭐 요렇게 뭔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한데, 알은 조용히 일주일 동안 무서움 없이 산소를 마시며 기다려, 뭐 요런 것도 약간 느낌상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내용을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사용하려고 하고 해시태그 10개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나왔고요. 동일하게 GPT-4에 넣게 되면 자 나왔습니다. 해시태그가 영어로 나온 건 좀 아쉽네요. 뭐 영어로 나온 건 한글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데, 대략 게시글의 느낌만 보시면 여기는 GPT-4, 여기는 GPT 3.5, 좀 더 자연스럽고 내 프롬프트를 잘 반영해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요걸 좀 더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제 감자나라 홈페이지에 프롬프트 부분에 보면은 복잡한 프롬프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문구를 만드는 프롬프트인데요. 제가 여기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GPT 3.5에 붙여 넣어주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요청했습니다. 복잡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얘가 잘 못 알아먹고 잘못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제가 의도한 이 프롬프트의 답변은 뭐냐? GPT-4에서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제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면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바대로 5개의 광고 문구를 잘 뽑아줬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GPT-4는 비교적 제가 말하는 프롬프트의 핵심을 잘 요약해서 저한테 답변을 던져주지만, GPT 3.5는 제가 질문을 넣었더니 웬 헛소리야 라고 하고 이상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아이디어 조사기 요 프롬프트가
텍스트가 있는데요. 제가 요 놈을 복사해서 GPT-4에 붙여 넣어주면,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넣은 질문에 대해서 챗GPT가 앞에 이 복잡한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나온 답변에 제가 또 연달아서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주면, 자,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내가 만들어줄게, 요런 내용이 나오도록 제가 역시 복잡한 프롬프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3번이라고 하면 3번에 맞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구성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요약하는데 문장을 5개 구성하는데 가부터 마까지 사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면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되고요. 1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가, 나, 다, 라, 마, 바, 타, 아, 차. 차가 안 되긴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프롬프트, 세밀한 프롬프트, 그리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GPT-4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정확한 계산과 데이터 분석입니다. 원래 챗 GPT의 최대 단점이 정확한 계산을 못한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건 GPT 3.5에서도 유효합니다. GPT 3.5는 계산이 아니라 사실상 추론을 해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GPT-4의 경우는 Advanced Data Analysis라고 하는 모드를 통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을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6879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걸 엑셀에 넣어보니까 6903입니다. 비슷하죠. 6879와 6903 오차가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아닌 거죠. GPT 3.5는 계산을 더럽게 못한다. 왜냐하면 답변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에 답변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GPT-4는 다릅니다.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얘가 답변을 하는데 얘는 지가 추론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을 활용해서 답변을 해준다. 그래서 엑셀의 값과 동일하죠. 여기 꺽쇠 모양 있죠? 요걸 클릭을 하면 화면처럼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매우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GPT 3.5는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추론해서 풀기 때문이죠. 반면에 GPT-4는 이 GPT-4 자체는 계산을 못하지만 GPT-4에 숨어있는 Analysis, Advanced Data Analysis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화면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게 되면 Analyzing이라고 해서 얘가 파이썬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확하다. 왜냐하면 파이썬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니 파이썬으로 계산을 한다는 건 파이썬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얘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sin ex의 그래프를 그려줘. 당연히 애널라이징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주고요. 여기 보시면 항상 이 파이썬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챗 GPT가 직접 답변하는 게 아니라 챗 GPT가 파이썬을 통해서 코딩을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복잡한 데이터들을 업로드해서 이 데이터는 몇 명의 사용자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면 역시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로 코딩을 해서 분석을 하게 해주는데요. 일단 이 표의 내용들을 얘가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영어로 자꾸 답변을 해서 한글로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분석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1200개가 있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눌러보면 네, 요렇게 코딩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몇 명의 사용자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보시면 에러가 생기면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값도 나타내 줬습니다. 이 값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달라고 하면 역시 파이썬을 통해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줍니다. 여기 글씨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위에 표에서 한글을 모두 영어로 바꿔 달라고 하면 자, 이렇게 그래프로도 잘 나타내어 줍니다. 그래서 챗 GPT의 GPT-4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정확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다양한 시각화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3.5는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GPT 3.5 해놓고 GPT 4만 있는 바로 플러그인 확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이 뭐냐? 우리가 레고처럼 여러가지 블록들을 조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듯이 챗 GPT에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런 플러그인을 통해서 챗 GPT는 할 수 없지만 챗 GPT를 통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보면요, 화면에서는 처음으로 이 플러그인에 들어갈 겁니다. 플러그인을 클릭을 하면 어떤 플러그인을 선택할 거냐가 나오게 되고요. 자,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면 화면처럼 엄청나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일단 파퓰러,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플러그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건 다운을 받아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제가 DOC 메이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인스톨이 되면서 인스톨이 됐다고 나오고, 여기 인스톨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설치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언인스톨을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하나에 8개씩 131페이지까지 있고요. 진짜 엄청난 양들이 매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뉴스를 검색하면 뉴스와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면 유튜브와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설치 개수는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설치한 플러그인은 현재 다 무료이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채팅방에는 현재 한꺼번에 3개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개를 설정하면 네 번째를 설정하려고 했더니 빨간색으로 야 3개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쪽에 나 지금 이 플러그인 쓰고 있어 라는 안내가 나오고, 제가 여기서 자전거의 원리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줘 라고 하면은 제가 따로 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AI 다이어그램이 작동을 해서 와우, 이렇게 플러그인도 잘 그려주고요. 제가 자주 쓰는 복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유튜브의 영상을 요약해 주는데 제가 CNN의 뉴스를 요약해 달라고 할게요. 제가 영상의 주소를 복사를 했고 붙여 넣어주면서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 달라고 하면 아하,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한글로 다시 요약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영상을 보지도 않고 심지어 영어로 된 영상임에도 잘 요약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지도 않고 깔끔하게 잘 요약이 되었고요. 웹파일럿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 이 기사를 요약해 달라고 하면 웹파일럿이 돌아가고, 자 이렇게 잘 요약해 줍니다. 울프럼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사나 황의 분자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가끔 날 때마다 리제너레이트 하게
하게 되면 네, 요렇게 잘 만들어 주고요. 대마도와 오키나와의 면적 차이는 얼마나 날까 라고 하면 울프롬이 돌아가면서 요렇게 정보들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챗 GPT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이 플러그인을 결합하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들은 플러그인 스토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최적화된 플러그인들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플러그인을 찾아서 챗 GPT에 결합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엄청나게 놀라운 업무의 효율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플러그인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을 코딩하시는 분들, 그리고 슬라이드를 만드시는 분들, 논문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자신의 영역에 맞는 플러그인들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GPT-4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화면처럼 ChatGPT can see, hear, and speak. 보고, 듣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처럼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화면처럼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로 입력하고 또 ChatGPT의 음성을 통해서 출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강의에서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또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요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GPT 3.5는 입력을 오로지 텍스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텍스트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GPT-4로 가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 해 볼게요. 여기 클립 모양 눌러서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건데 저희 아이가 둔 체스, 요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묘사해 달라고 하면 자, 요렇게 잘 묘사를 해 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 봤습니다. 위에 이 이미지를 인생과 승부라는 주제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좀 다듬을 필요는 있지만 위에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이미지를 읽는 것 이외에 두 아이가 체스를 두는 동화책 사파 느낌의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하면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다른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하면 역시 다른 스타일로 그려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채팅을 하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또 채팅을 하면서 이미지를 변환시킬 수 있다. 요것이 다른 이미지 생성 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한가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 요 체스 이미지 올리고 이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의 수채화 느낌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챗GPT가 인식을 하고 이제 제가 요청한 대로 이미지를 그려줄 예정입니다. 자, 요렇게 그려줬네요. 오, 비슷해 그쵸? 참고로 요 음성은 제가 모바일 챗GPT를 설명할 때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인식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제가 음성 인식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음성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는 텍스트만 입력하고 텍스트로 출력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입력을 받고 또 이미지로 출력을 받고 음성으로 입력하고 음성으로 출력하고 이렇게 텍스트 이외의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 멀티모달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GPT-4의 경우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또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클립 모양을 통해서 텍스트, PNG, JPG, CSV, 엑셀 파일, PPT, DOC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프롬프트 작성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는 앞에서 보여드린 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흑백 이미지로 바꿔달라고 하면 여기 눌러보시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이 이미지는 흑백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일 업로드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운로드 됐다고 나오고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흑백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논문을 업로드하고 이 논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 뭐야? 라고 하면 이 논문의 핵심 내용들이 화면처럼 정리가 되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이 위험하다는 에세이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 이렇게 에세이가 나왔다면 이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고 사용해도 되지만 위의 내용을 워드 파일로 출력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애널라이징이 진행되고 보시면은 지금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워드 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러서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열어볼게요. 네, 이 정도면은 잘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 3.5에서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지만 GPT-4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의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파일의 형식대로 출력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GPT-4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다음 GPT의 특징은 GPTs 스토어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아직 GPTs 스토어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12월쯤에 열린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는데 일반적으로 좀 더 늦게 열리니까 뭐 2024년 뭐 요럴 때 열리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애플의 앱스토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앱들을 다운로드 하잖아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GPTs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가 챗GPT를 내 맘대로 이것저것 만져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GPT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를 내가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유료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만든 챗GPT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게끔 할 때 이 GPT 스토어가 활용됩니다. 여기 오픈 사이드바 열면은 익스플로러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현재 제가 만든 GPTs가 있고요. 최근에 사용한 GPTs가 있고요. 현재는 오픈 AI에서 만든 GPT만 제공해주고 있는데 요 중에 제가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코스믹 드림이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모지를 클릭을 하면 저는 그냥 이모지를 넣었을 뿐인데 알아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리면 영어 단어 추출기인데요. 주제를 입력하면 영어 단어가 5개 출력이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야구장이라고 입력을 하면 야구장과 관련된 영어 단어를 이렇게 5개의 영어 단어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단어만 넣으면 알아서 영어 단어가 줄줄줄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GPTs가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저처럼 프로그래밍을 개뿔도 모르는 사람도 여기 크리에이터 GPT 더하기 눌러서 그리고 얘와 대화를 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내용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텍스트로 문자로 입력을 해주면서 결과값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하고 놀랍습니다. 막말로 애플의 아이폰에 사용할 앱을 만들려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챗 GPT에서 나만의 GPT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프롬프트를 한글로 넣으면 됩니다. 요건 제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영어 단어 추출기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 프로필 이미지 챗 GPT가 만들어줬고요. 이름, 디스크립션, 그리고 인스트럭션 챗 GPT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여기에 프롬프트들도 보시면 다 한글로 적혀 있고 전혀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용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렇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챗 GPT에서 돈을 벌겠다 라고 한다면은 GPT 스토어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GPT-4의 장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챗 GPT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은 모든 생성형 AI, LLM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례인데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가 줄줄줄줄줄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확률적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해내는 게 아니라 얘는 생성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3.5 답변이고 요게 4.0 답변인데 여기 보시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니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GPT 3.5에 비해서 GPT-4가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이 덜하고 지금 GPT 터보로 넘어와서는 더 환각 현상이 줄어들고 있고 오픈 AI에서도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많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각 현상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쥐레처럼 언제 어떻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GPT 3.5에서 나폴레옹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뭐냐고 물어보면 네 질문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GPT-4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물었을 때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잡아내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문과 같이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물어봤을 때 여기 따옴표가 있죠. 이 따옴표가 있으면 뭐였죠? 브라우징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하면 네,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언제 어떻게 얘가 숨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의 차이점을 각 항목별로 표로 만들어서 비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수익 구조에 에드핏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 에드핏은 현재 티스토리에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스토리에는 티스토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애드센스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카카오의 애드센스와 블로거의 애드센스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블로거들의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대충 봤을 때는 문제가 없네 라고 하지만 자세히 봤을 때 특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비교해 달라고 하니까 또 엄청나게 자세하게 비교를 해 줬지만 광고 수익률이 높다. 아까 낮아졌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더 많은 항목을 비교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또 자세하게 찾아보면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은 언제 어떻게 빵 터질지 모릅니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 법원에서 챗 GPT를 사용해서 가짜 판례를 제시한 변호사에게 벌금형. 여기 보면 질환 진단도 하는 챗 GPT, 근거는 만들어낸 가짜 논문. 이렇게 곳곳에 거짓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를 사용하실 때는 요 환각 현상, 거짓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팩트가 중요한 결과물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거짓말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와 GPT-4 어떤 걸 써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단순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건 GPT 3.5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GPT-4가 필요하다. GPT-4로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 중에 아니 나는 유료로 돈을 내고 GPT-4를 쓰는
건 좀 그렇고 뭔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없나? 라고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리튼이라는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리튼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리튼. 자, 요렇게 있고 GPT 터보, GPT 3.5, GPT 4 눌러보면 팜2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오픈 AI로부터 GPT-4를 사용할 수 있는 API를 돈 주고 사와요. 그리고 구글의 팜2도 돈 주고 사와요. 그리고 약간의 개량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현재는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슴벌레 생애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하면 답변이 나올 건데, 단점은 이게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여기 계속 돌아가고 있죠. 챗 GPT의 GPT-4도 빠르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리튼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리튼은 더럽게 느려요. 자,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인데 GPT-4를 쓸 수 있다 라는 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이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돈이거든요. 유료로 쓸 수 있는 GPT-4를 공짜로 주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의 길이라던가 컨텐츠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챗 GPT의 GPT-4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4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직도 답변을 만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주시고 보시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GPT 3.5와 GPT 4를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요. GPT 3.5는 공짜, GPT 4는 월 $20를 내고 더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는데, 그 다양한 기능이 뭐 있느냐? 최신 데이터를 사용해서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활용해 실시간 데이터의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점, 문맥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한글로 바로 질문을 하고 한글로 바로 답변을 받아도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창의력이 높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훨씬 더 복잡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보다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저처럼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로 계산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뭔가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파이썬이 언제든지 개입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준다. 그리고 시각화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도 처리할 수 있다. 왜냐? 파이썬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양한 확장 기능들이 있는데,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챗 GPT가 할 수 없는 작업들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영상을 요약한다거나 웹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한다거나 다이어그램을 요약한다거나, 이거 자체는 챗 GPT는 할 수 없지만 플러그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로 입력하고 이미지로 출력하고 음성으로 입력하고 음성으로 출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일을 업로드하고 또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PNG, JPG, CSV, 엑셀, PPT, 워드 등 다양한 파일들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결과물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챗 GPT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GPT 스토어가 열리고요. 나만의 GPT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프롬프트만 잘 써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은 없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GPT 3.5에서 GPT 4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면서 이런 거짓말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뢰처럼 언제 어떻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팩트가 중요한 컨텐츠를 만드실 때는 팩트 체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컨텐츠를 생산한 것이 목적이라면 GPT-4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돈 내기 좀 아깝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튼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챗 GPT의 GPT-4에 비해서는 좀 결과물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